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보고서,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데이터가 과연 완벽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데이터의 지저분한 작은 비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결함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통계를 딱 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내 의견을 정할 때 그 바탕이 된 데이터가 진짜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이터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분석해봤자 그 결론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아무 가공도 거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가 왜 절대 완벽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흔히들 데이터는 막 객관적이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오늘 얘기할 내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라는 게 알고 보면 이가 빠져 있거나 아예 다른 퍼즐 조각에 막 섞여 들어온 그런 불완전한 퍼즐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퍼즐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바로 결칙치랑 이상치입니다. 결칙치는 사라진 퍼즐 조각, 이상치는 엉뚱한 퍼즐 조각.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범인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바로 결측치. 이 데이터 퍼즐에서 사라진 조각들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죠. 결측치, 말 그대로예요. 비어있는 값. 예를 들면 설문조사하는데 누가 어떤 질문은 그냥 휙 넘어가 버린다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던 센서가 갑자기 고장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입력하다가 실수로 빼먹는 경우, 이럴 때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결측치라는 게 다 똑같은 결측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왜 사라졌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MCAR은 프린터가 고장나는 것처럼 진짜 완전히 랜덤으로 데이터가 날아간 경우고요. 두 번째 MAR은 예를 들어 남성들이 소득 질문에 답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정보랑 관련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MAR인데요. 이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사람이 스트레스 관련 질문을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바로 그 비어있는 값 자체가 원인이 되는 아주 까다로운 경우랍니다. 자, 그럼 이 사라진 퍼즐 조각들, 이 결측치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이 빈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데이터가 포함된 줄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엄청 빠르고 쉽죠? 근데 소중한 데이터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체라고 해서 평균값이나 중앙값 같은 걸로 빈칸을 그럴듯하게 채워넣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지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추측이 클리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더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는 셈이에요. 자, 첫 번째 범인은 잡았고 이제 두 번째 범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우리 퍼즐 상자에 슬쩍 섞여 들어온 아주 엉뚱한 조각, 바로 이상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상치라는 건요, 다른 값들하고 비교했을 때 혼자 막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친구들 키를 재는데 갑자기 키가 2m가 훌쩍 넘는 농구 선수가 딱 나타났어요. 이건 진짜 특이한 값이잖아요. 근데 키 180cm를 실수로 1800cm라고 공 하나 더 붙여서 잘못 입력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고요. 중요한 건 두 경우 모두 전체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치라는 녀석이 얼마나 파괴력이 센지 진짜 간단한 예시 하나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0살, 22살, 25, 23, 24 이렇게 5명의 나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하죠? 이 5명의 평균 나이를 계산하면 22.8세가 나옵니다. 네, 아주 상식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 이 20살 친구의 나이를 실수로 120살이라고 입력했다고 쳐보죠. 딱 하나의 오타예요. 과연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와, 보세요. 평균 나이가 무려 42세가 됐습니다. 20대 초반 애들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평균 나이가 40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화면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이상치가
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균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이상치는 통계 분석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변수들 사이의 진짜 관계를 가려버리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려고 만든 모델의 성능까지 완전히 떨어뜨려 버립니다. 진짜 골치 아픈 녀석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측치니 이상치니 하면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데이터 정제라는 과정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려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데이터에 빈틈이나 이상한 녀석이 있는지 일단 찾아내고, 둘째, 이게 대체 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셋째, 그 원인에 맞는 전략을 딱 정하고, 넷째, 실제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분석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영웅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얻어내는 통찰력의 퀄리티는 전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퀄리티에 달려 있다는 것. 뭐 좋은 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의 그 지저분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 기사나 보고서에서 되게 그럴싸한 통계 자료를 딱 마주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모은 거지? 혹시 비어있거나 튀는 값들은 어떻게 처리했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